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50대 중반 세차장 사장님입니다. 비 오는 날 보내주신 이 묘한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50대 중반의 동네 세차장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손님이 뚝 끊겨서 한가하네요. 덕분에 이런 쓸데없는 사연이나 적고 있습니다. 웃기죠? 인생이란 게 참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강북구 수유동에서 세차장 운영한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대기업에서 17년 다니다 명예퇴직 당한 후 퇴직금으로 차린 거라 그럭저럭 먹고 살만은 했어요. 아내는 동네 요가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애들은 다 출가해서 우리 부부만 살고 있었죠. 평범한 중년 부부의 지루한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세차장 문을 열고 저녁 8시에 닫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이미 요가학원 수업 끝내고 TV 보고 있고 주말에는 골프 한번 치러 가거나 아내 친구들이랑 식사하러 가거나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감정이란 건 점점 메말라가고 서로에게 무감각해지는 그런 결혼 생활 20년 차였죠. 그러다 6개월 전쯤 세차장 옆인 상가에 카페가 새로 들어왔어요. 아로마 모먼트라는 카페였는데 처음엔 또 무슨 카페야, 동네에 카페가 몇 개야라는 생각만 했죠. 꽤 신경 써서 꾸민 인테리어의 음악도 좋더라고요. 특별한 건 이 카페를 30 후반쯤 되는 꽤 젊은 부부가 운영한다는 거였어요. 오픈 이틀째 되던 날, 그 부부가 세차장으로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옆에 새로 카페 오픈했어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는데 웃는 모습이 왠지 호감이 가더라고요. 키도 크고 잘생긴 편이었죠. 그 옆에 서 있던 여자는 조금 말을 아끼는 스타일인지 가볍게 목례만 했어요. 하지만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가 있는 여자였어요. 긴 생머리에 마른 체형, 특히 눈빛이 뭔가 깊이가 있다고 해야 할까? 저희 드립 커피 정말 자신 있어요. 시간 되시면 한번 들러주세요. 첫 방문객에겐 서비스도 드리고요. 남자가 그렇게 말하며 웃었죠. 난 네, 기회 되면 가볼게요라고 대충 넘겼어요. 처음 2주 정도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카페는 카페대로, 세차장은 세차장대로. 이웃이지만 별 교류는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아내가 그 카페에 자주 들락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커피 좋아하니까 그렇겠거니 했죠.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내가 요가학원 없는 날이면 꼭 그 카페에 가더라고요. 한 번은 거기 뭐 그렇게 좋아? 라고 물었더니 분위기도 좋고 사장님들이 친절해. 특히 남자 사장님이 커피에 대해 설명을 잘 해줘서 재밌어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찜찜했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했죠. 우리 아내가 바람을 피울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가 집에 가는 길에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안이 보였어요. 이미 문은 닫혀 있었는데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거든요. 호기심에 잠깐 들여다봤는데 아내와 카페 남자 사장이 카운터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그것도 조금 가까워 보이는 거리에서요. 그 남자가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고 아내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그래도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아내의 행동이 더 수상쩍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웃음소리도 많아졌어요. 아침에는 화장도 더 신경 써서 하고 결정적인 건 일주일 후였어요. 화장실에 간 아내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길래 미안하지만 확인했죠.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내용은 명확했어요. 오늘 2시에 만나자. 당신 남편 세차장에 손님 많을 때 카페 뒤쪽 창고에서 기다릴게.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 아내가 옆 카페 사장이랑
정말 개 같은 기분이었어요.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 당장 아내에게 따져 묻고 싶었어요. 아니면 그 카페로 가서 그놈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어요. 잠깐만,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증거를 더 모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며칠 동안 눈치 안 채게 아내를 미행했어요. 정말 처참했습니다. 내가 20년 함께 산 아내를 미행한다니. 하지만 사실은 확실히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제가 세차장 바쁘다고 하면 아내는 곧장 옆 카페로 달려가더라고요. 가끔은 카페 안쪽 창고에도 따라 들어가고, 한 번은 창고 앞까지 가서 귀를 기울였는데 들리는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은 지옥 같았어요. 분노, 배신감, 모욕감. 이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술도 많이 마셨고, 가끔은 세차장 문 닫고 차 안에서 울기도 했어요. 남자가 우는 꼴이라니 창피하지만 그랬습니다. 세차장 일은 대충 직원들에게 맡기고 저는 혼자 방황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아내에게 소홀했나? 관심이 부족했나?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도 이런 배신을 당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제가 많이 취한 상태로 카페에 들어갔어요. 이미 영업은 끝난 시간이었지만 불이 켜져 있었죠. 정면으로 따져 물을 생각이었어요. 문을 밀었는데 잠겨 있었고 안에서 여자 사장이 나와 문을 열어줬어요. 많이 취하셨네요. 저희 이미 문 닫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카페 여자 사장이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됐어요. 난 당신 남편이랑 할 얘기가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던 것 같아요. 술 기운도 있고 감정도 복잡했으니까요. 그녀는 저를 잠시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 그 얘기군요. 그리곤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차라리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나을 거예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알지? 내가 왜 왔는지? 라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 테이블에 양주병이 놓여 있고 그녀가 잔을 2개 꺼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보이지 않았고요. 앉으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난 어리둥절한 채로 앉았어요. 남편은 어딨어요? 제가 물었죠. 오늘은 외출했어요. 지금쯤 당신 집에 있을지도 모르죠. 그녀의 차분한 대답에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지금 당장 가. 아야 해요. 일어서려는데 그녀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진정하세요. 남편은 당신 아내랑 오늘 데이트가 있대요. 호텔 예약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호텔이라고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강남 쪽 호텔이요. 벌써 3번째래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내 아내가, 20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숨이 턱 막혔어요. 정말 현실감이 없었어요. 마치 악몽 같았죠. 그래서, 당신은 괜찮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습관이 됐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그녀는 바 쪽으로 가서 위스키 병과 잔 2개를 가져왔어요. 이거 마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저는 멍한 상태로 위스키를 받아 단숨에 마셨어요. 목이 타는 듯 했지만 차라리 그 아픔이 마음의 고통보다 나았어요. 사실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그런 관계였어요. 오픈 관계라고 하나? 서로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인정하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럼 내 아내와 당신 남편이? 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당신은 모르셨던 거죠? 그 순간 제 자존심이 박살났어요. 여기 모두가 다 알고 있었는데
나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다니. 배신감, 수치심, 분노.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왜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물었죠.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솔직히, 당신이 불쌍해서요. 그리고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이 따뜻했어요. 저도 외로워서요. 그녀는 위스키를 한 잔 더 따라주며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부드럽고 나직했어요. 몸을 약간 기울이면서 말하는 모습이 묘하게 매력적이었죠. 남편과는 사업적인 이유로 결혼했다고 했어요. 그냥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파트너십이었다고요. 남편은 외모가 좋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카페의 얼굴 역할을 하고 그녀는 경영과 재정을 담당한다고 했죠. 처음엔 그냥 사업 파트너였어요. 근데 이런 카페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우리를 부부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척 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말이 이어질수록 술이 더 강하게 취하는 것 같았어요. 위스키 한 잔 또 한 잔. 그녀도 같이 마셨는데 볼이 점점 발그레해졌어요. 우리는 실제로는 각자 자유로워요. 그가 다른 여자를 만나든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든 서로 상관 안 해요. 그럼 왜 하필 우리 아내를?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어요. 아마 당신 아내가 매력적이어서? 남편은 늘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요. 그리고 그녀가 제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술 냄새와 함께 그녀의 향수 냄새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어요. 사실 나도 당신이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깊고 까만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죠. 내가요? 말문이 막혔어요. 네. 옆집 아저씨가 혼자서 세차장 열심히 운영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거든요. 게다가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죠. 당신 생각보다 매력적이에요. 알아요? 정신이 흐려졌어요. 술 기운도 있었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어요. 20년 넘게 한 여자만 본 남자에게 이런 말을 듣는 건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았어요. 우리 남편이 당신 아내를 가졌으니 나도 당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왔고 손을 제 어깨에 올렸어요.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고 가슴이 제 팔에 살짝 닿았어요. 당신도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녀는 천천히 제 뺨에 손을 대고 제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죠. 그러다 점점 깊어졌어요. 그녀의 혀가 제 입술을 열었고 숨결이 섞였어요. 정신이 아득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녀의 손이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제 맨살에 닿을 때마다 전율이 일었죠. 옷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그녀의 달콤한 그날 밤 취기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카페 뒷방에서 그녀는 저를 작은 방으로 이끌었고 문을 잠갔어요. 침대는 아니었지만 넓은 소파가 있었죠. 여기서 가끔 낮잠 자요. 그녀의 손길은 능숙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제 몸의 모든 곳을 정확하게 어루만졌어요. 제 셔츠를 완전히 벗기더니 가슴에 했어요. 그녀의 입술이 제 가슴을 타고 천천히 내려가는 동안 저는 그녀의 블라우스를 벗겼어요. 당신 아내는 당신의 이런 모습을 모르겠네요. 그 말에 잠시 정신이 들었어요. 아내. 맞아요. 내 아내가 있는데. 하지만 그녀의 다음 행동에 모든 생각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을 집어넣었거든요. 소파 위에서 우리는 옷을 다 모든 게 새롭고 강렬했어요.
마치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최악의 숙취와 함께 눈을 떴을 때 제 옆에 그녀가 누워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내가 뭘 한 거지? 순간적인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아내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죠. 하지만 그 죄책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곧 내 아내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녀는 눈을 뜨고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카페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그녀의 맨살을 비추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운 몸이었어요. 나이에 비해 탄력 있고 매끈했죠. 잘 잤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네. 근데 머리가 좀 숙취 때문에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웃으면서 일어났어요. 그대로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죠. 창문에 비치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몸을 비추는 모습이 묘하게 아름다웠어요. 마치 그림 같았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어차피 당신 아내도 지금쯤 제 남편 팔에 안겨 있을 테니까. 냉소적인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죠. 그래, 이제 나도 똑같이 해주지. 그날부터 이상한 사각관계가 시작됐어요. 겉으로는 다 모르는 척했죠. 제 아내는 여전히 저랑 같이 살면서 몰래 카페 남자를 만났고, 저는 세차장 일 마치고 나면 카페 여자를 만났어요. 이런 미친 상황이 6개월 동안 계속됐어요. 이중 생활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낮에는 평범한 세차장 사장, 밤에는 불륜남. 가끔은 제가 하는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묘하게 중독성이 있었어요. 아마도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때문일까요? 세차장 일 마치면 그녀가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가끔은 세차장 사무실에서 급하게 관계를 가지기도 했죠.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그 위험함이 더 자극적이었어요. 여기서 들키면 어떡해요? 제가 물었죠. 더 흥분되지 않아요? 그녀가 속삭였고 저는 그 말에 더 열정적으로 그녀를 안았어요. 집에서는 아내와 마주치기가 어색했어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비밀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연기에 익숙해졌어요. 아내는 제가 늦게 들어와도 뭐라 안 했고, 저도 아내가 친구 만나고 올게라고 하면 그냥 보냈죠. 가장 이상했던 건 집에서 부부 생활도 전보다 나아졌다는 거예요.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인데 부부 잠자리 생활은 더 좋아졌어요. 이상하죠? 어느 날 네 사람이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마주쳤어요. 카페 부부와 저희 부부. 어색하게 인사하고 각자 테이블에 앉았죠. 여보, 저 사람들 어디서 봤더라? 아내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일부러 들리게. 옆 카페 사장님들이잖아. 저도 똑같이 연기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갔는데 놀랍게도 카페 여자 사장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화장실은 1인용이라 둘이 들어가니 꽤 비좁았어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그녀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쉬자 하더니 문을 안에서 잠갔어요. 미쳤어요? 여기서 무슨 제 항의는 그녀의 입맞춤으로 중단됐어요. 그녀는 제 셔츠 아래로 손을 넣었고 저는 그 손길에 저도 모르게 소리를 흘렸어요. 자기 남편이랑 당신 아내 저기 바로 밖에 있는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더 흥분되지 않아요? 그녀가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그녀의 손은 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괜찮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바로 문 밖에서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녀는 놀라기는커녕 웃음을 찾는 것 같았어요.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요. 금방 나갈게. 배가 좀 아파서. 제가 겨우 대답했어요. 아, 알았어. 기다릴게. 아내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게 들렸어요.
그녀는 여전히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행동했죠. 제 귀에 속삭였어요. 오늘 밤에 봐요. 더 제대로. 그러고는 제 입술을 한 번 더 깊게 맛보더니 살짝 옷매무새를 고치고 먼저 화장실을 나갔어요. 어느 날 밤, 카페 여자랑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물었어요. 우리 이대로 계속할 거예요? 아님, 다 정리하고 새 출발할래요? 순간 멍해졌어요. 사실 이런 관계가 영원할 순 없잖아요. 언젠가는 끝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제가 물었죠. 솔직히 당신이랑 진짜 연인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몰래 만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도 때로는 진짜 사랑을 원해요. 그녀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육체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죠. 그럼 이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저도, 당신도. 새로 시작해요. 정말 고민됐어요. 20년 넘게 같이 산 아내인데. 하지만 이미 관계는 망가졌고, 서로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데 의미가 있을까? 게다가 이 여자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어요.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아내에게 모든 걸 말하기로. 어차피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커피 여자에게도 말했어요. 결정했어요. 아내에게 말할게요.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해요. 그녀는 기뻐하며 저를 안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사랑을 나눴어요.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근데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침실에 촛불을 켜놓고 와인을 따라 놓았더라고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들켰나? 나 카페 사장이랑 관계가 있었어.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본인이 먼저 자백하다니. 알아. 다 알고 있었어.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언제부터? 꽤 오래 전부터. 너 핸드폰 메시지도 받고 너희 둘이 있는 것도 봤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럼 당신도?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나도 카페 여자 사장이랑.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갑자기 아내가 웃기 시작했고 저도 따라 웃었어요. 아내도 저도 미친 듯이 웃었어요. 이게 웃을 일인가 싶지만 너무 허탈해서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 진짜 이상한 부부네. 아내가 웃음을 멈추고 말했어요. 그러게. 근데 솔직히 후회는 안 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다시 받았으니까.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오랜만에 여자로서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거야? 아내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난 카페 여자랑 새 출발하고 싶어. 아마 이혼해야 할 것 같아. 예상과 달리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나도 그 사람이랑 진지해졌어. 우리 그냥 평화롭게 헤어질까? 그렇게 우리는 평화롭게 이혼하기로 했어요.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서로 욕심내지 않고 왠지 모르게 서로를 이해하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이 모든 일이 필연이었던 것처럼 그날 밤 아내와 마지막으로 같이 잤어요. 이상하게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20년 함께 한 사람과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조금 감상적이긴 했지만 다음 날 카페 여자에게 전화했어요. 아내랑 얘기했어. 이혼하기로 했어. 그녀는 기뻐했어요. 정말 우리 이제 진짜 시작하는 거네요. 저는 세차장 일을 일찍 마치고 그녀를 만나기로 했어요. 꽃도 사고 와인도 샀죠. 진짜 연인처럼 데이트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막장 같은 상황에서도 더 막장인 전개가 기다리고 있었죠. 약속 시간이 되어도 그녀가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받고
카페에 갔더니 문이 닫혀 있었고 며칠 뒤에 폐업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연락이 두절됐어요. 아내에게 물어보니 아내도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카페 남자도 감쪽같이 사라졌대요. 둘 다 핸드폰도 안 받고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혹시 사고라도 났나 걱정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카페 안에 있던 물건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마치 밤사이에 다 빼간 것 같았어요. 답답했던 건 그 카페 부부가 도대체 왜 사라졌느냐는 거였어요. 처음엔 그냥 개인적인 일로 잠시 자리를 비웠나 싶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녀의 휴대폰은 전원이 꺼져 있었고 카페는 그대로 비어 있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옛날 대기업 다니던 시절 동료를 만났어요. 술 한잔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더군요. 야, 그거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이야. 지난해에 우리 동네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 그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알고 보니 그 카페 부부가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부부들을 갈라놓고 재산을 노렸다는 거예요. 수법도 똑같았어요. 먼저 부부 중 한 명을 유혹해서 관계를 맺은 다음 자연스럽게 다른 한 명도 꼬드겨서 두 부부를 엇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지루해진 중년 부부를 노리는 일종의 사기단이었던 거죠. 친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 새끼들 진짜 부부도 아니야. 그냥 사기치기 위해 짝을 이룬 파트너라고. 남자는 여자들 꼬시는데 특화되어 있고 여자는 남자들 유혹하는데 전문가지. 그럼 우리가 속은 거야? 모두 다? 믿기지 않았어요. 맞아.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결혼 생활에 권태기가 온 중년 부부를 노려. 특히 재산이 있는 사람들. 순간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우리 집은 아내 명의였고 세차장은 제 명의였는데 너희 집 명의는 누구 앞이야? 친구가 물었어요. 아내 앞이야. 내가 사업 실패한 적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경우 대부분 집을 노리거든. 이혼하면서 집을 팔게 하고 그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야.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결국 사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우린 완벽하게 당했어요. 제 아내와 저, 우리 둘 다. 더 심각한 건 이미 이혼 절차는 진행 중이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였어요. 되돌릴 수 없었죠.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날 아내와 마지막으로 술 한잔 했어요.